안녕하세요 여러분, JN입니다. 오늘은 캐논 미러리스 DSLR 영상 찍을 때 제가 활용하고 있는 세팅법 팁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니 영상 때 많은 분들이 요구하셔서 요번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잡설 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P 모드에서 완전 자동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그 다음에 TV, 타임 밸류라고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가 있는데요. P 모드는 자동 모드니까 논외로 치고, 조리개 우선 모드는 언제 쓰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언제 쓰고, 매뉴얼은 언제 쓰는지 제 기준에서 제 경험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리개 우선 모드는 언제 쓰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슬로우 모션을 하게 되면 얼굴이 천천히 움직이거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모션이 크지 않아서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모션 블러가 거의 없는 그러한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빨리 올려도 그렇게 영상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은 단렌즈를 가지고 뒤에 배경을 흐리게 만든 후에 셔터 스피드를 높여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ND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셔터 스피드도 정속 180도 디그리 룰, 180도 디그리가 아니구나, 180도 룰, 180 룰 정확하게 맞추고 설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촬영이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을 촬영을 할 때 ND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렌즈의 그 비싼 렌즈의 코팅이 ND 필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서 주변부 화질이 떨어진다거나 광량 저하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ND 필터를 쓴다 하더라도 화질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겸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뺐다 꼈다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낀다 하더라도 화질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ND 필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슬로우 모션 촬영일 경우 그냥 조리개 우선 모드로 조리개를 낮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언제이냐? 셔터 스피드가 높게 올라가지 않는 실내 촬영, 저조도 촬영일 때는 그냥 조리개 우선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에 ISO까지 자동으로 놓고 딱 제가 찍고자 하는 메인 컷에서 노출 고정 별표를 누르고 그대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매뉴얼 모드로 똑같이 노출을 맞춰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마음에 드는 프레임에서 노출 값을 맞춘 후에 노출 고정을 누른 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언제이냐? 언제 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가 반대로 많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환경, 운동이라든지 댄스라든지 많은 움직임이 있을 때 너무 움직임이 뚝뚝뚝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24프레임일 경우에는 50분의 1초, 60프레임일 경우에는 125분의 1초로 놓고 고정해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저희가 판단할 때 가장 부드러운 모션 블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촬영을 쭉 하면은 심도는 되게 깊게 뒤에 날라감 없이 찍힐지언정 모션 블러는 완벽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노출값이 변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노출 고정을 시킨 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빛이 많이 바뀐다 할 경우에는 그냥 자동 노출로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 그 셔터 우선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실 때 좋은 점은 조리개를 낮게 유지를 하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핀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심도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어느 건 심도가 맞고 어떤 건 심도가 굉장히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면 어지간하면 심도가 다 맞고 핀이 다 맞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댄스 영상이라든지 뭐 축구 경기라든지 야외에서 광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차라리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놓고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리개 우선 모드 그리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는 다이나믹 레인지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캐논에는 그 기능이 뭐냐면 역광 상태라든지 대비차가 많은 곳에서 안부를 조금 끌어올려 가지고 카메라 자체 내에서 기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대비차가 크거나 밝은 곳에 촬영을 할 때에는 다이나믹 최적화를 끝까지 올려놓고 촬영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캐논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뒤에 LCD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너무 뿌옇게 나온다, 너무 뭉개져서 나온다, 너무 언더 노출이다, 오버 노출이다를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놓고 찍으면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주된 촬영일 경우에는 피부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이 화면에서 가장 메인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얼굴 피부 쪽으로 최대한 가득 채워가지고 히스토그램이 중간에서 미드톤에서 살짝 올라가게 놓고, 여자일 경우, 남자는 미드톤이나 미드톤보다 살짝 올라가게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부톤이 굉장히 정확한 노출이 되어져서 피부가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제브라 패턴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을 피부로 꽉 채운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보고 미드톤에 또는 미드톤보다 위에 미드톤 50에서 한 75 사이에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피부톤을 예쁘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면 배경 노출이 안 날아가게 촬영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뉴얼 모드는 언제 쓰느냐? 말 그대로 모든 환경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를 언제 쓰냐면 컷이 많고 그리고 빛이 통제가 될 경우, 그리고 색 보정을 나중에 천편일률적으로 할 경우에 그때 저는 매뉴얼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도 매뉴얼,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나 뭐 이런 노출값도 전부 다 매뉴얼로 고정을 시켜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하나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다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되는 곳에서는 매뉴얼 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매뉴얼 모드를 사용을 하냐? 정확히는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를 고정시켜 놓고 ISO만 자동으로 가게 하는 경우에는 웨딩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웨딩 찍을 때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으로 놓거나 아니면 하나로 고정시키거나 둘 중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매뉴얼 모드는 특히 EOS R 유저분들이 쓰실 때 캐논 C로그를 쓰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C로그가 매뉴얼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노출을 맞추는데 말 그대로 피부톤에 모아놓고 그 밸류가, 값어치가 미드톤에서 75 사이에 많이 오게끔 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풍경일 경우에는 하나도 날아감이 없이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날아감이 없다는 얘기는 히스토그램이 벽에, 양쪽 벽에 붙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최대한으로 놓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정로는 그러한데 상황별로 배경을 날려야 될 때면 과감히 날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매뉴얼 모드가 가장 컨트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리개 우선 모드나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빠른 템포의 촬영이라든지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면 조리개 우선 모드와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활용을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큰 모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C로그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내장으로 찍는 건 8비트이고요. 그 EOSR의 경우가 같은 IPB하고 올 I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종 퀄리티는 올 I하고 IPB하고 차이가 좀 미미해요. 대신에 컴퓨터가 올 I는 압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용량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올 I로 놓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을 때 부드럽게 편집이 되고요. 올 I가 아닌 IPB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절약하고 압축을 많이 했을 경우 나오는 포맷이기 때문에 용량이 좀 압박이 심하다 할 경우에는 IPB 포맷으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EOS R C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C로그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EOS R에 그 프로파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샤프니스가 디폴트로 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넣으면 너무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샤프닝을 안 거실 분이라면 한 4 정도 올려놓고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샤프니스 4 정도 썼을 때 샤프하면서 동시에 너무 디테일이 안 잡히는 그런 적정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로그 하실 때 한번 참고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동 모드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 고정하고 그 노출 보정, Exposure Compensation 그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노출을 원하는 걸 잡아놓고 Exposure Compensation으로 LCD랑 히스토그램을 본 다음에 노출 구정 누르고 쭉 찍어버리면 굳이 매뉴얼로 다이얼 여러 번 안 돌려도 그냥 딱 한 방에 거의 2스텝에 노출 보정, 노출 고정 이렇게 놓고 그냥 찍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한 촬영이 가능해지니까 한번 런앤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막 쭉 달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팁 영상과 리뷰 영상 등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As long as you don't say that it's over now, that it's over. We used to talk about getting older. We said we hold on, but now it's over. It can't be over.